네, 제 진술의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 3년간 최악의 검찰 공화국을 경험했습니다. 단 3년 만에 윤 정부와 그 행동대장 검찰은 나라를 존망의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시도한 것은 군대뿐만 아니라 법을 장악한 검사들을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윤 전 대통령과 검찰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과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한 것은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파면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의 완성은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에 있습니다. 지난 3년 우리가 경험한 바와 같이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둘 경우 검찰권의 비대화와 남용 가능성을 차단할 수 없습니다. 지난 3년간 야당 대표 이재명을 수사하기 위해서 연인원 150명의 검사가 투입되었고 공식적으로 집계된 압수수색만 367회에 달했습니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한다면 검찰에 의한 무리한 수사, 사건 조작, 억지 기소는 계속될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권은 서로 분리되어 감시하고 견제할 때 남용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를 위한 핵심적인 제도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특정 신분에 있는 자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행사하도록 하는 현재의 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검사는 기소권만 행사하고 범죄 수사는 사법경찰관 또는 수사관이 하도록 해야 합니다. 향후 헌법 개정 시 한 국가기관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둘 수 없도록 하는 명시 규정을 헌법에 두어야 합니다. 둘째, 공소청 검사에게 보안 수사권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일각에서는 구속사건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에 한정하여 검사의 보안 수사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지만 검사가 직접 보안 수사를 하는 것은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수사 기소권 결합으로 인한 권한남용의 폐해가 그대로 재현될 수 있습니다. 보안 수사는 소위 관련 사건이라는 고리를 통해 무한정 확장될 수 있습니다. 셋째, 공소청 검사의 기소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독일의 기소법정주의, 미국의 대배심, 일본의 검찰심사회와 같은 기소권 통제 장치가 법에 도입되어야 합니다. 넷째, 수사권 없는 검사가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면 기소권자가 수사 진행 여부를 좌지우지하는 문제점을 갖게 됩니다. 또한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은 전관 비리 등 사법 부패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초동 수사에서 증거물을 확보하게 한 압수수색 영장은 수사기관이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다섯째, 수사기소 분리를 계기로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권과 전권 송치를 다시 부활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일고의 가치가 없는 주장으로 생각합니다. 공소청 검사가 수사 지휘권과 정권 송치를 핑계로 수사에 다시 개입해서 지배하는 제도는 절대로 부활하면 안 됩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는 법률에 마련된 불복 절차, 검사의 기소권, 수사기관에 설치하는 수사심의위원회 등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검사의 특사경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인정하는 것은 수사기소의 분리 원칙에 반하고 여전히 검사가 광범위하게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됩니다. 특히 세무, 관세, 노동, 경제, 공정거래, 금융, 주식, 산업재상 등 정치, 경제 분야의 파급 효과가 크고 소위 돈 되는 알짜 분야의 검사가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경찰 주도의 수사 및 정관 예우의 부패 관행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은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 수사 역량을 보존하면서도 경찰 권한의 지나친 비리화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수청 신설과 관련한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중수청은 행안부에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부 산하에 두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공소청과 중수청 양기관을 모두 법무부에 둘 경우 법무부 장관, 특히 검사 출신 장관을 매개로 공소청과 중수청이 사실상 한 조직처럼 움직일 위험성이 크고 수사 기소 분리가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게 되면 중수청의 수사권을 검찰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분리해낼 수 있는 장점을 갖습니다. 현재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이 없는 것처럼 중수청 수사에 대한 지휘권도 인정될 여지가 없어서 행안부 비대화의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다. 둘째, 민주당의 중수청 법안은 6대 중대범죄 외에 내란 외환죄를 추가해 8대 중대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 다른 거대 수사기구의 등장을 의미합니다. 중수청 직무에 다수 범죄가 포함되는 것은 전문성 약화, 수사지연, 책임 분산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범죄 중에서도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부 중대범죄에 한해서 수사를 맡는 것이 타당합니다. 여기에 내란 외환죄를 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셋째, 중수청에는 검사를 두지 않고 모두 수사관으로 직제를 통일해야 합니다. 검사 중에서 중수청으로 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검사라는 직함을 포기하고 수사관으로 이직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수사권을 행사하는 중수청은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정예기구로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검찰의 인지부서에서 수사하는 수사 인력이 검사 약 200~300명, 수사관 약 1000명 정도임을 고려하면 중수청의 수사 인력은 500에서 1000명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수청의 최초 개청을 위해 검찰 수사 인력의 채용이 불가피하지만 개청 이후에는 중수청과 공소청 사이의 인적 교류를 법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수사권 경합과 관련해서는 사건 가로채기, 사건 쇼핑 등으로 인한 수사 현장의 혼란이 초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 검경 간의 관계처럼 국수본이 입건하고 먼저 강제 수사에 착수하는 경우에는 계속 경찰 수사가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란 외환죄와 같이 일부 매우 중대한 사건의 경우에는 국가수사위원회에서 조정 정리할 길을 열어두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여섯째,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의 속도입니다. 신중한 논의를 빙자한 시간 끌기는 개혁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는 반드시 9월이 가기 전에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법률안의 시행에 1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은 너무 깁니다. 역동적인 한국 사회에서는 1년 안에 어떤 일도 발생할 수 있고 여전히 수사권, 기소권을 쥐고 있는 검찰의 뒤집기 시도가 가능한 충분한 시간입니다. 가능한 3개월, 최대 6개월의 유예기간 및 준비기간을 두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